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투자 전략 전문가, 오늘 자산운용 전문가,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번 더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니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도 소개를 드렸지만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존니 대표님 미국 월가에서 한 20년 정도 펀드 매니저로 활동하시다가 2014년부터 이제 메리츠 자산운용의 대표로 일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투자의 미신 깨기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존니 대표님이 얘기하는 좋은 기업 고르는 법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 기업 찾는 방법에는 톱다운, 바텀업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예.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을까요? 또 아니 둘 다 써야 된다면 어느 정도 좀 섞어가지고 좀 쓰는 게 그건 좋을까요? 이제 저는 그게 어느 게 뭐 탑다운이 좋다, 바텀업이 좋다 그것보다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스타일이요. 예,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탑다운을 같이 쓰죠. 음. 근데 한 80%가 바텀업이고 네. 나머지 20%가 탑다운 음. 쓰는데 이제 우리는 기업을 주로 보니까요. 네. 기업을- 바텀업, 바텀업 그러면 이제 예. 기업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그렇죠, 찾아가는 그렇죠. 방법이고 예, 톱다운이면 위에 이제 산업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거꾸로 그렇죠. 찾아가는 방법. 근데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기업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는데 기업을 보다 보니까 네. 그 기업이 제일 중요한데 이 전체적인 그 시장도 중요하니까요. 네. 거기 한 20% 음. 그리고 나머지 80%는 거의 다 그 회사만 기업 단위로. 예, 기업 예. 단위로 본 그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면 뭐 전자 쪽은 뭐 몇 퍼센트 갖고 있고 뭐 컨슈머 스테이플은 몇 퍼센트 갖고 있고 그거는 결과물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전에 그 비율을 네, 정한 건 안정하고. 아니고요. 네. 예. 내가 갖고 싶은 회사를 고르다 보니까 음. 야 이건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음. 그럼 이거는 한 7% 갖고 있자. 음. 또 어떤 거는 이것도 좋은 회사인데 이것만큼은 아닌 것 같아. 음. 그러면 한 2% 음. 이렇게 해서 다 이제 그거를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컨슈머 쪽에는 얼마구나, 헬스케어 쪽은 얼마구나 그렇게 결정이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네네. 찾아가시는군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좋은 기업 찾을 때 보통 이제 생활 속에서 좀 찾아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생활 속에 누구나 다 생활하기 때문에 남들과 비슷하게 좀 볼 수밖에 없는데 남들이 알기 전에 생활 속에서 이 좋은 기업을 찾는 방법 이런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관심이죠. 음.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다니는 직장이 예를 들어서 반도체 회사다 그러면 네. 반도체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국내에 그런 아주 작지만 아주 튼튼한 회사가 있다든가 네. 그런 경우를 알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가정주부인 경우에는 슈퍼마켓 가면은 가장 잘 보이는데 그런 물건이 지는 데 있고 사람들이 많이 사가는 사람들이 게 많이 사는 예, 거. 그럼 네.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예. 저 회사는 어디서 만들고 있지? 음. 보니까 그 회사 거구나. 음. 그래서 관찰하면서 이 회사는 굉장히 영업을 잘하는구나. 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런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조금씩 더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대차 대조표가 어떻고 작년에 돈 얼마큼 벌었고 과거 5년 10년 동안 이익이 얼마큼 났고 이제 네. 그런 거를 그 관찰하는 거죠. 음. 네. 그게 먼저- 이제 투자 그런 순서라고 볼 예. 수가 있죠. 먼저 관심을 두고 주변에서 네. 뭐 좀 이렇게 찾아보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자녀라 그러면 만약에 게임을 많이 한다 그러면 요새 게임 많이 하는 저기 아이들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게임을 어느 회사가 만드는지 상장된 회사인지 음. 그리고 이 게임이 잘 되는 이유가 뭔지 그러면 나도 이거 회사를 갖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투자하는 거죠. 저도 최근에 깜짝 놀란 게 저기 90살 넘으신 투자자 워런 버핏이 게임 회사를 샀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네, 액티비전 네. 블리자드라고. 그래서 네. 그분도 아마 이제 그 밑에 매니저들이 이제 그렇죠. 젊은 매니저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좀 게임하는 걸 보면서 아마 그걸 그럴 고를 수도 수 있죠. 있긴 예. 한데 그래서 예. 투자라는 게 어떤 분들은 투자라는 게 어떤 그 수학적인 거를 가지고 막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즐거운 거예요.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 되는구나. 근데 주식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나는 별로 생각 안 한다. 왜냐면 꾸준하게 살 거니까. 그래서 5년 10년 살게 되면 그 회사가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아마존을 그 생각을 해봤어요. 네.
아마존이 약 3,500불 하다가 지금 2,500불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네. 떨어졌잖아요. 주가가 최근에 떨어졌어요. 네, 네. 근데 20년 전에 가격을 음. 보니까 5불이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사실 장기 투자하게 되면 음. 꾸준하게 투자하게 되면은 큰 돈을 번다. 음. 그러니까 그 믿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예. 또 하나 이제 저기 기업들 찾는 방법 중에 이제 저평가된 기업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저평가된 기업 찾을 때 퍼라고 해서 주가 수익 비율을 보는데 이 퍼가 좀 어느 정도 수준보다 낮을 때 사라 아니면 뭐 어떤 기준 같은 걸 좀 네, 제시할 수 오히려 있을까요? 이제 네. 그 인더스트리에 따라 틀려요. 음. 이제 퍼가 예. 낮은 예를 들어서 뭐 6배다, 7배다 그럼 굉장히 좋은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지 않은 네. 거잖아요. 저렴한 회사죠. 예, 근데 예. 이제 성장에 이제 이슈가 있죠. 성장을 계속 할 거냐 이 회사가 성장을 안 한다 그러면 아니면 어떻게 뒤로 간다 그러면 5배도 비싸죠. 그래서 그러니까 퍼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위험하고 대신에 이제 어떤 회사는 퍼가 막 100인 거예요. 엄청나게 비싼 거죠. 예, 근데 그러니까. 비싼 게 아니고 성장률을 보면 예. 1년에 막 20% 30% 예. 늘어난다 그러면 100이 금방 내려올 거잖아요. 계속. 네, 그러니까 단순히 퍼가 낮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음. 퍼가 왜 높은지 왜 낮은지 결국 성장률의 이슈가. 그래서 이제 패그 레이셔라는 걸 많이 써요. 퍼를 성장률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100인데도 성장률이 만약 50이다, 50% 늘어난다. 그러면 굉장히 싼 거죠. 100을 50으로 나누면 200개 안 되니까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 시크릿하는 거 있죠. 이렇게 경기 영향을 많이 예, 받는 경기 영향을 주식들이요. 받는 거. 예. 근데 오히려 그런 거는 퍼가 높을 때 사는 게 좋죠. 왜냐하면 퍼가 높다는 얘기는 경기가 이제 하락돼서 그 회사가 이익이 많이 줄어들어서 퍼가 높은 거니까 이제 다음 사이클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주가는 최고로 나쁠 때거든요. 근데 그때가 오히려 영리하게 퍼가 높을 때 사는 것도 좋죠.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죠. 어쨌든 뭐 상황에 따라서 좀 그렇죠. 이유를 아는 보면 거 되겠네요. 이유를 아는 예. 거죠. 왜 퍼가 낮을까? 음. 그래서 성장성이 없구나. 그래서 낮은 이유가 되겠구나. 근데 어떤 거는 퍼가 막 말도 안 되게 비싼 어떤 거는 손해를 봤는데도 네. 주가를 많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건 이제 미래에 이익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상해서 하는 거니까 단순히 퍼가 높다 좋다 낮은 게 무조건 좋고 높은 게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보죠. 네. 올 들어 그 미국 시장이 하락을 많이 하면서 수익을 못 내는 그런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거품이 있는 테크주들의 퍼가 좀 많이 또 낮아진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근데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돈을 잘 버는 회사들도 주가가 아주 심하게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 심하게 내려왔거든요. 네.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테크주부터 많이 빠지게 아무래도 되죠. 예. 금리 상승기에는 그렇죠. 예. 근데 그 영향이 아닐까 싶고요. 음. 그래서 선별해서 돈도 굉장히 잘 벌고 회사가 경쟁력 있는 회사는 이럴 때 좋은 그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기회를 찾을 수도 있겠네요. 또 이제 기업들 찾을 때 좋은 경영자가 경영하는 기업을 찾으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경영자가 좋은지 나쁜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주식 투자가 재미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저는 그걸 꼭 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제 영업 보고서 있잖아요. 네. 그러면 CEO가 우리 회사를 어떻게 경영했는지 그리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동안 배당을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를 요새는 뭐 그런 인포메이션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네. 나름대로 판단할 수가 있죠. 그 어떤 기준을 자기가 좀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좋은 경영자를 판단하는 기준. 뭐 결국은 그거죠. 배당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그동안 어떤 회사가 어떻게 그 이윤을 편취한 게 있는지 네. 그런 히스토리도 중요하죠. 주주들한테 이익을 돌려주려고 하는지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군요. 그다음에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영진의 그 능력을 볼 때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 진출한다. 근데 중국에 진출하는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뭘까?
저걸 왜 진출하려고 그럴까? 또 그 전략이 뭘까? 음. 우리 나름대로 물어보고 예. 판단을 하죠. 음. 그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음. 때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저희는 이제 투자를 안 하죠. 어떤 기준을 좀 갖고 네네. 보면 되겠네요. 이 또 좋은 주식을 골랐다 하더라도 이제 좀 싸게 살려고 좀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 때문에 뭐 아까도 좀 포가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공포심이 말 때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이렇게 선뜻 손이 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좀 극복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전쟁에 나가면 그냥 저기 뭐라 그러죠? 병가지 상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당연한 거예요.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음.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 없죠. 네. 이렇게 내려가는 주식 없어요. 이렇게 그럼 갔다가 뭐가 출렁하게 출렁출렁하죠? 그러니까 네. 이때 이게 온 거를 가지고 음.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 음. 하고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음. 근데 이제 공포를 갖지 않는 이유의 유일한 거는 내가 그 회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회사를 열심히 연구를 해야 네, 되겠네요. 이 그러니까. 회사가 보니까 너무 잘 버는데 주식 가격은 음.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러면 뭐 요새 시장 상황이 그런 거니까 이거를 내가 굳이 뭐 이걸 내가 잠을 못 자고 그럴 필요는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연구를 많이 하고 잘 네.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면은 공포심을 극복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네. 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일단 주식을 사면 이게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손절매는 뭐 할 필요가 없다. 이게 내가 좋다고 사는 주식이니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팔 때가 있을 텐데요. 어떨 때 이제 주식을 팔아야 될까요? 뭐 예. 이제 저는 팔 때가 이제 예외 조항이라고 생각해요. 네. 팔진 말아야 되는 게 원칙이고 음. 팔아야 될 때는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음. 병원비가 필요할 때 팔아야 되겠죠. 네. 뭐 당연한 얘기인 것 네네 같고요. 그거 이가 있고 또 예. 하나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할 때 음. 내가 잘못 봤구나 이 회사를 음. 그럴 때 팔죠. 예컨대 제가 이제 경영자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경영자가 엉뚱한 일을 벌인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제약 회사에서 많이 일어나는 건데요. 네. 이 회사가 엄청난 새로운 예를 들어서 뭐 신약을 개발했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외국에서는 이미 개발한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글로벌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구나. 해외에서 이미 많이 쓰고 있는 건데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 경영진이 옛날에는 잘하다가 갑자기 이상하게 변한 거예요. 돈을 막 옛날에 어려웠을 때는 네. 아주 경영진이 좋았는데 돈 너무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엉뚱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CEO가 갑자기 골프장을 짓는다든가 갑자기 막 말도 안 되는 거에 투자를 한다든가 네. 이제 그럴 때는 이 회사하고 더 이상 동업할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럴 때는 이제 팔죠. 그리고 그 회사랑 동업한다는 동업자의 맞습니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네. 이 주식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갖고 가야 네, 되는지. 근데 또 어떤 경우는 이 예. 회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음. 세상이 바뀐 거예요. 음. 예를 들어 좋은 예가 카메라겠죠. 그렇죠. 네. 옛날엔 다 이렇게 옛날에 코닥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필름 카메라 다 썼는데. 네, 엄청나게 컸었죠. 근데 지금은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런 식이죠. 디지털 카메라 시대가 됐다가 또 휴대폰으로 다 휴대폰이 카메라가 나오면서 들어가 이제 버리니까. 거의 끝나버린 거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잘 봐야 그렇죠. 되고요. 그러니까 예. 그동안 좋았지만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 세상이 그래서 주식 투자 좋은 게 내가 사업을 해서 만약에 내가 코닥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렇죠. 사람 종업원들 다 내보낼 네, 수도 없고 내가 사업을 근데 정리할 수도 없고. 주식이 좋은 거는 그냥 팔아버리면 되거든요. 예. 그런 또 이점이 있네요. 예. 뭐 지금 좋은 기업 고르는 방법 쭉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종목 선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펀드를 사게 되는데 이제 펀드 운용사 대표시니까 또 이런 걸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 좋은 펀드를 좀 고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가지를 꼭 보셔야 될 건데요.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수수료. 네, 수수료가 1년에 1% 차이면 10년이면
복리까지 되면 10몇 %의 차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스스로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 작은 차이도 굉장히 장기가 되면 중요하게 되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두 번째로는 회전율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회전율이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얼마나 사고 파는지. 그렇죠. 예. 그게 예를 들어서 뭐 100% 200%가 되면 단기 투자한다는 거거든요. 펀드 매니저가. 그러면 좀 나하고 맞지 않는 스타일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마켓 타이밍을 펀드 매니저가 마켓 타이밍을 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예. 그러면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이 될 가능성이 크죠. 크게 두 가지 이제 수수료랑 네. 이제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너무 그렇죠. 많이 사고, 사고 파는지. 그다음에 이제 예. 회사의 그런 신용도, 레퓨테이션,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운영 철학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마지막 좀 질문을 하나 드리면요.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을 좀 골라 보셨잖아요. 그 중에 좀 사례를 들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좀 고르면 되는지 좀 사례를 들어주신다면 뭐 어떤 걸 좀 들어주시겠어요? 어떤 회사를 고르는지요? 네. 근데 회사 예를 이름을 들어서, 회사 이름을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음. 뭐 저희가 투자한 기업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음.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되게 좋아요. 이미 막 좋다고 나온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네. 막 좋다 그러면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누구나 다 아는 기업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네. 근데 회사는 계속 잘 버는데 음.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음. 그러니까 그럴 때는 굉장히 막 흐뭇하죠. 이거를 그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기 예. 때문에 꾸준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돈을 잘 버는데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나? 모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회사가 속한 인더스트리가 별로 매력적이 아니에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이 저거 돈 못 벌겠지. 근데 알고 보면 독점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새로 진입을 안 하는 거예요. 별로 안 좋으니까. 네. 근데 이 회사는 굉장히 그 알짜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네. 또 어떤 회사는 큰 인더스트리는 아닌데 한국 기업인데 전 세계 마켓 쉐어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물품인데 경쟁력이 상당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품 회사들이 있죠. 가끔 부품 회사도 간혹가다. 있고, 그렇죠. 부품 회사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작은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컨택트 렌즈를 만든다든가. 근데 그거를 꾸준하게 했더니 네. 전 세계 전 시장에서 세계에서 상당한 부분을 예, 차지하는. 잔다든가 또 어떤 회사는 굉장히 그 브랜드 네임이 그 시간이 흘러서 굉장히 브랜드 네임이 예를 들어 과거에는 OEM만 해서 브랜드 네임이 없었는데 계속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자기만의 브랜드 네임을 찾게 되고 네. 가격을 올릴 수가 있고 그런 기업도 있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을 찾아내는 게 상당히 흥분되는 일이다. 근데 이렇게. 왜냐면 남이 예. 잘 모르는 거예요. 특히 이제 또 재미난 거는 모든 증권회사가 저 회사는 안 된다고 얘기할 때 그때도 흐뭇해요. 왜냐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커요. 주가가 너무 이제 그걸로 영향을 받아서 막 내려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나쁘다고 얘기할 때 그 회사를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니 대표님과 함께 좋은 기업 고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요새 그 주식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고 또 심지어는 주식 투자 괜히 시작했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꾸준하게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니 대표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